무기 체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지상의 높이를 지상에 떨어지는 탄을 높이를 계산해서 산소를 없애버리는 방법입니다. 산소만 없으면 지상에 병력이 많든 숫자가 많든 숫자가 얼마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먼저 지상에는 질소탄을 퍼뜨립니다. 수많은 알갱이들로 해서 시간차별로 연속적으로 계속 터뜨려 줍니다. 연속적으로 하면 이렇게 질소는 한 10초 15초 후면은 다 산소 호흡 자체가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여기 뭐죠? 호흡을 뭐 참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질소탄 전체를 사방 몇 킬로에 떨어뜨립니다. 위로 수소탄을 수소하고 산소를 폭발하는 우라늄탄을 터뜨리면 좋은데, 우라늄탄이 아니더라도 수소 산소를 통해서 고열로 수많은 자폭탄처럼 해가지고 바로 지표면에 바로 윗부분에 도달해서 터지도록 시간차 계산을 통해서 터뜨려 줍니다. 그러면 거기가 일종의 그렇죠, 산소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산소 희박 지역으로. 그것을 한 번의 공격이 아니라 여러 번, 5번이가 10번이고 계속 공격해주면 그 지상에 있는 생물체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방사능 공격도 없고요. 방사능 자체도 없기 때문에 대군 군대 숫자가 많거나 이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지역은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우라늄탄을 터뜨리지 않더라도 우라늄 분말하고 수소 산소를 결합해서 터뜨려주는 이런 부분, 또는 고폭탄을 할 수도 있지만 장약과 이렇게 산소 캡슐을 섞어가지고 폭발력을 좀 높여줘가지고, 장약을 이제 대포 쏠 때도 쏘지만은 그 자체로 그렇죠, 기폭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폭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 안에 시한폭탄 장치를 해가지고 쏘고, 제가 자탄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만한 이게 고만한 것이 수없이 자탄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작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슈르탄만하게 이렇게 포탄만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슈르탄 만들면 역시 그 안에도 자탄 방식으로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자탄 방식으로 집어넣어 주고 그 안에 고폭탄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화점을 한 군데만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 조금만, 이만한 공모형이다, 이만하다 그러면 그 안에 고폭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발화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거의 그 완전 연소에 가깝게 효율이 높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 자탄 안에 고폭탄을 집어넣는 기술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밑에 지상에 구슬처럼 확 떨어뜨려주고 시간차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는 10초 후에 터지고 하나는 15초에 터지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질소탄이다. 그러면 거기 생물체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차별로 떨어뜨려 준다는 거죠. 시간차도 구슬처럼 막 떨어뜨려 주고, 그래서 질소탄이 딱 터지면 질소가 딱 가득히 운무처럼 깔리도록 그렇게 해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위에 딱 바로 그 상공위에서 수소하고 산소를 갖다가 탄을 터뜨려주는, 그럼 거기 이제 불바다 되는 거죠. 불바다 되면 그나마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그쪽으로 공기가 와가지고 그 대체하는 이런 것을 막아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일종의 진공상, 산소를 태워버리니까 진공 상태가 되는 상태가, 이거를 시간차별로 계속 반복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 지상에는 핵폭탄 같은 거 쓰지 않고도 병력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제 방식으로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여러 개 묶어서 지상에 이렇게 회전식으로 돌려주면 그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태워지거나 전파의 공격으로 인해서 전자제품 같은 것도 다 작살납니다. 하나도 무기 체계도 뭐든 다 작살나는 그런 무기가 됩니다. 바닷물에 쏘면은 바닷물을 끓이고 슈퍼탱크 만들거나, 토네이도 육지에 쏘면 물이 없으므로 토네이도 현상을 일으키지만 지상을 향해서 같이 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전자제품 다 작살나는 거예요. 거기다 대해서 다른 한 비행기는 적외선을 쏜다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웨이브와 적외선을 섞어준다고 생각해요. 적외선 무기를 출력을 높여갖고 적외선은 열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전리층에서 이온화되는 원인이 적외선 때문이다라고 해요. 적외선 출력을 높여서 수소, 산소라든지 공기 이제 기체 분자들을 이온화 시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체들을 이온화, 적외선 열을 많이 가하면 그게 이제 전리층을 만들어낸, 전리층에서 이온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바로 적외선일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외선 출력을 높여서 하면은 그것은 이온화가 가능하고, 그것은 그걸 통해서 이온 배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또 그것을 적외선을 갖다가 출력을 약하게 하면 뭐 밤에도 이렇게 지금도 보지 않습니까? CCTV 같은 걸로 이렇게 넓게 탐지를 할 수 있지만 출력을 한 군데 집중을 해 놓으면 태울 수가 있습니다. 적외선 가지고, 적외선 가열기도 있어요. 적외선으로 난방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 집중해 주니 안 해주냐. 그것도 출력이 서로 파형이 틀린 적외선을 모아주면 그것도 더 강력한 방식이 되는 거죠. 그것도 회전식으로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 돌리듯 회전식으로 돌리면 지상에 있는 걸 다 태워 끝납니다. 그래서 출력을 높여서 지하도 관통하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생물체도 다 태울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마이크로웨이브와 마이크로웨이브,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로웨이브 장치를 회전시켜 주거나 적외선 이렇게도 회전시켜, 이걸 같이 결합을 해 갖고 밑을 태워버리면 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럼 지상에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로 모든 것이 익을 뿐만 아니라 적외선으로 해서 10가지 더해져 가지고 10가지 더하면 호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흡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대의 비행기, 수십 대, 수백 대 비행기가 밑을 태워버리듯이 적외선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은 하나도 생물체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없이 그 지상체의 모든 것들을, 지상에 있는 모든 병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지하에 있는 것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면 훨씬 더 다른 방식에 비해서는 훨씬 값이 저렴하고 또 전쟁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습니다. 전쟁의 억지력도 될 수도 있죠. 함부로 도발할 수 없도록 이런 아이디어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 항공기에서만 가능하냐? 아닙니다. 항공기 한포 같은 데서도 가능합니다. 한포라든지 항공기가 이렇게 멀리 밖에서 제 방식의 그 비행체를, 항공모함처럼 큰 비행체를 만들어 거기서 한포식으로 구슬처럼 해서 쏴버리면, 자탄 방식으로 MLRS 아니면 그쪽 우리나라 K9 자주포처럼 해서 멀리서 쏴버리면 수없는 자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밑에가 완전히 그 근처에 항공기로서 가지 않더라도 그 특정 지역 전체를 끝내줘. 한 도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한 도시 전체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